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1월 28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조금씩 풀어지죠? 네, 이번 주 많이 추웠었는데, 그래도 이제 주말에 조금 풀리고 다음 주는 좀 날씨가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증시의 흐름 자체도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조금 강한 어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의 어떤 조정 국면을 좀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시켰다. 이렇게 좀 해석되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국 증시가 유독 이제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이유, 정말 뭐 많은 뭐 의견들, 이유들 뭐 이렇게 좀 나왔었지만, 결국 2차전 때문이었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 나와졌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는 그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어떤 성과 내지는 이제 강한 어떤 흐름들을 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국내 증시에 대한 공격적인 비중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제 바이오 업종과 함께 소프트웨어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중요도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비중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AI 뭐 정말 선발대 종목이었던 또 GPT 스토어 관련된 기업들 뿐이 아니라 그 확산되는 소프트웨어 다른 종목 쪽으로 확산되는 쪽이 있었는데요.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까지도 시세 확산이 되면서 미국은 뭐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편승하고 있고, 또 한국의 또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이제 AI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이번에 샘 알트만이 한국 방문해서 또 중요도 있게 강조한 부분들,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매크로 단으로는 중국이 또 이제 그 이렇게 본격적인 어떤 부양책들 이런 것들을 좀 내면서 이번 주 좀 반전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됐죠. 그래서 중국이 또 미국이 이제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맞춰가지고 좀 부양으로 선회하는 모습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반전하는 모습들도 한국 증시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주 전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장부터 보죠.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0.36% 약세였어요. 뭐 빠진 건 아니고 크게. 다우는 0.16% 상승했고 S&P는 그냥 보합 정도. 그래서 큰 변동사항 없었고 뭐 이슈 자체도 뭐 크진 않습니다. 매크로 단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은 우호적인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이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나스닥, 또 유럽의 이제 유로스톡스 지수도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을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좋은 모습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빠진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4% 내외 이제 좀 안정된 기조 흐름을 좀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흐름 자체도 점차 이제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헬스케어 업종도 반전되는 모습들, IT 소프트웨어도 이제 지지하는 모습들, IT 소프트웨어 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이제 전환점을 돌려는 흐름들, 반도체 업종은 꾸준한 강세 흐름을 좀 지속하는 추세적인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AI 관련된 기업들과 그 이제 확산되는 어떤 시세 흐름들을 또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중요도 있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샘 알트만 방문과 또 AI 관련된 이야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말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 오픈 AI 샘 알트만이 이제 방한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이 뭐 사실 AI 쪽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가 이제 반도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픈 AI 측에서 지금 엔비디아 의존도를 좀 축소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이제 GPU가 계속 가격이 치솟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급도 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이제 엔비디아 의존도를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전 세계 이제 반도체 대안의 성격 기업들이 우리가 손을 꼽을 정도로 몇 개 없잖아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또 메모리, 또 HBM 분야에서 뭐 이제 주도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샘 알트만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이자 또 기업이 있는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목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산업과 이제 기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방한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도 이제 방문해가지고 뭐 시스템 반도체 이제 협력 이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샘 알트만의 행보 그리고 이제 말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의 투자에 있어서 투자할 종목도 그렇지만 또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사람이거든요. 주도할 기업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일상들을 바꾸고 일하는 방식들을 바꿀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뭐 얘기한 내용들 중에서는 뭐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드코인 발행 비롯해가지고 그게 뭐 그게 필요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AI를 통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예. 이런 그 사람의 이제 세상의 인플루언서죠. 예. 가장 이제 강력한 파워풀한 이제 인플루언서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리고 있는 그 미래의 어떤 상들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움직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이걸 그냥 뭐 그런 것보다 하고 지나치는 이제 사람들은 90%의 대중에 속할 것이고 예, 나중에 닥치면 이제 뭐 일자리도 잃고 야 이거 어떻게 되지? 뭐 이러는 거고 이 사람의 말을 믿고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고 어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받아들여서 분석하고 받아들여서 그거에 따라서 투자도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또 이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어떤 업무 이제 그런 목표 그리고 내 자녀의 진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매우 인생 전반에 중차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계속 추적하고 있고 이제 분석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같이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AI 반도체 설계부터 자체 생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메모리 중요도는 이제 AI 쪽에서 이제 중요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메모리 공급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뭐 손에 꼽을 정도고 한국에 이제 최고의 기업이 있으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공개 회담 가지면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둘러봤어요. 이번 방안은 알트만의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만들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진행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때 당연히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춰야겠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진행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한국의 중요도는 한국 기업의 중요도는 매우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알트만은 오픈 AI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이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펩 건설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에 만들겠죠.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선 알트만은 미국 의원들과 만나서 AI 반도체 공급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펩을 어디에 어떻게 건설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도 주고받았다. AI가 전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고 AI 반도체를 값싸게 공급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군사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그의 확고한 생각과 의지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아랍에미리트의 AI 기업인 G42와 영국의 팹리스 ARM을 보유한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 등과 대화를 시작했다. 반도체 기업들 갖고 있는 국가 다 방문하는 겁니다. G42는 80억, 100억 달러의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 11조, 13조.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여기는 오일머니가 많으니까.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인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AI 시장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비디아의 투자 전략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빠르게 발전한 AI에 맞춰서 독자적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인 셈이다. 알트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찾은 이유도 여기 있다. 챗GPT가 문을 연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I 반도체의 핵심 메모리인 HBM의 경우 사전 협의에만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 글로벌 HBM 시장을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생산하는 HBM은 이미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인텔은 반도체 팹 건설하는 데 3년에 걸쳐 13조 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알트만이 애플처럼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안정적인 AI 반도체 생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요하죠. 거기에 같이 붙이는 HBM이 필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TSMC에 이은 세계 2위의 파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만의 입장에서 삼성전자,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중요하겠죠, 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글로벌적 위상은 AI 시대에 높아질 거라 봅니다. 포브스는 알트만의 AI 반도체 자체 생산 전략에 대해서 AI 산업의 수직 계열화와 하드웨어 맞춤화라는 거대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AI 반도체 산업은 물론 AI 기술의 발전과 적용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엄청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 투자의 어떤 10년은 AI 그리고 AI에 파생된 서비스 솔루션 플랫폼 그리고 AI가 또 이제 물리적인 어떤 연결을 이루는 자율주행 로봇 이런 분야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투자 전략은 거기에 포커싱을 둬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알트만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인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AI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릴 것.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가 우리한테 해주는 조언이에요, 조언.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우리가 정부든 기업이든 우리가 개인들도 한국인에게도 이거 받아들이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AI 생태계 구축하는 거, 그렇죠? 국제비법 만드는데 선도형 역할을 할 것. 스탠다드 따라가라.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어 나가긴 어렵겠지만 따라가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이 생성형 AI 파급 효과는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이로 인해 이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2.6조, 4.4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사용 사례에 기반한 잠재적 경제 효과는 13조에서 22조 달러입니다. 조원이 아니라 달러예요. 이렇게 곱하기 1,300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픈AI가 발표한 GPT-S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언어 모델의 출시가
미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미국 노동시장의 80%가 기존 업무의 10%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19%는 50%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일상 및 직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기반 모델,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로 구분될 것이고 빅테크 기업들의 기반 모델 개발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생성 모델의 개발에 집중하기보다는 범용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가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미 엄청 편리함을 그리고 업무 효율성, 시간의 단축, 그리고 창의적인 영역까지 이걸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AI 수행 비서는 스마트폰이 디지털 플랫폼을 변화시킨 것처럼 인터넷 사용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빌 게이츠가 자신의 블로그인 게이츠 노트에 AI is about to completely change how you use computer. 우리가 이제 비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 비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AI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용자의 허가가 있다면 AI가 우리가 하는 지금 많은 것들, 이제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정보도 이제 어디 서칭하고 물어보고 이제 받잖아요. AI를 통해서 그냥 개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이제 개인 정보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고도화 시켜 나가면 A가 학습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지원하면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삼성동에 저녁 식사 장소를 찾아야 돼요. 룸으로.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네이버 들어가서 혹은 이제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 있죠. 뭐 캐치 테이블이라든지 뭐 있죠. 그런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포털이나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데 아니면 뭐 지인 통해서 전화한다든지 그것보다 가장 효율적인 건 뭐겠어요? 그 모든 정보를 학습해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의 맞춤형에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걸 이제 좋아하는지 고기를 좋아하는지 일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높여놓은 상태에서 AI한테 딱 물어보면 AI가 뭐 그냥 한 10초 만에 답변하는 거죠. 5초 만에 10초 만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예약까지 해줘 하면 딱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예약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포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완전히 바꿉니다. 오픈 AI의 챗GPT 타임라인에서 쭉 이렇게 22년 11월 달 론칭하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되고 있어요. 챗GPT 이제 4 발표했고 이제 5 나오겠죠. 달리 3까지 나왔고요. 지금 GPT 스토어 출시가 됐죠. 챗GPT 월간 이용자 수 보시면 100만, 1000만, 15억 명. 그러니까 엄청난 수, 저도 이제 이용하고 있고. 모달리티별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예시 보면, 텍스트, 코드, 이미지, 오디오, 3D, 비디오에서 비디오 생성, 수정, 음성 변역, 보정, 얼굴 수합 보정, 정말 다양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해나갈 수 있고, 이제 어떤 보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AI 수행 비자의 편리성은 결국 기존 포털 사이트의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I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량도 증가하게 되어 사용자에게 더욱 정교하고 맞춤화된 답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약 10년 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영화 허가 개봉했다. 이거 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인공지능 관련된 영화죠. 영화 주인공인 이 사람은 극중 대필 작가로 인공지능인 사만다로부터 교정, 교육을 비롯해서 스케줄링 등 다양한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모습은
생성형 AI가 발전하고 사용자 개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개인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편리한 비서가 될 수 있음을 상상하게 한다. 영화 꼭 봐야겠네요. 빌 게이츠가 언급한 것처럼 이런 발전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현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 결국 AI 수행비서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런 편리함이 변곡점이 되면서 기존 포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I를 사용하는 빈도수는 늘어날 것이고,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퍼스널리티드된 답변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챗 GPT와 같은 수행 비서는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2000년대 후반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이 PC에서 모바일로 이전한 것처럼 말이다. 생성형 AI가 포털을 당장 대체할 것까지는 않다. 아직은 이제 구글이 97%,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59%, 구글이 32%. 여전히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인터넷 인터페이스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구글과 같은 포털에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검색한다. 포털을 대체할 수 있을까? 대체한다고 봅니다. 온 디바이스가 결국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그 기기 안에서 AI가 자체적으로 작동되는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포털보다는 그냥 그 기기에 물어봐서 답변 받고 하는 식으로 그냥 앞으로는 포털을 어느 정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거라 봅니다. 하지만 수행비서가 사용자 대신 다양한 작업을 대신 수행하게 되면 사용자들의 인터넷 인터페이스 사용 빈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하와이로 여행을 할 때 여행 계획 수립, 이거 진짜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알아봐야 되죠.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 포털 들어가서 검색해서 찾고, 그렇죠, 예약하고, 숙소 예약, 날씨 검색, 비 오는 날 이런 거 검색해서 그날은 일단 내부에서 돌 수 있는 걸로 찾고, 관광지 추천 등의 작업을 기존에는 검색 엔진이나 관련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각각 수행을 했었죠. 하지만 AI 수행 비서가 개인정보와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플러그인 연결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게 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작업을 한 인터페이스 내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용자의 개인화된 정보를 활용하는 수행 비서는 더욱 세밀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수행 비서에게 명령만 내리면 대신 처리해 줄 수가 있다. 물론 이런 서비스는 금융결제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많은 규제 이슈들이 해결돼야 되죠. 하지만 과거에도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왔던 것을 고려할 때 미래에 이런 서비스가 큰 어려움 없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챗GPT의 편리성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포털 사용자들의 AI 수행비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만큼 포털 사이트 내에서의 어떤 체류 시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챗GPT와 같은 AI 모델에 더 많은 플러그인 기능들이 추가될수록 다양한 수행 기능이 확장될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 결국 생성형 AI 수행 비서가 포털을 대체하는 경향은 오픈 AI가 구축하려는 생태계를 통해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오픈 AI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스타트업 펀드를 보면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들의 생태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포털로 가서 검색하지 않고도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앱 생태계를 대체한다. GPT 스토어가 출시된 게 얼마나 거대한 일인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 휴대폰에 탑재된 운영체제 OS는 크게 iOS, 이제 안드로이드 OS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애플의 운영체제죠. 이제는 GPT와 같은 언어 및
생성형 모델들이 다양한 버전과 기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애플 스토어와 비슷한 개념인 GPT 스토어를 런칭했죠. 그래서 다양한 생성형 모델 GPT 플러그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3만 개 GPTs, 챗GPT 보조하는 1000개 넘는 플러그인이 있죠. GPTs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버전들이고 이런 특정 작업들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해나가고 저도 이제 이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챗GPT를 맞춤형 제작한 모델이다. GPT 스토어의 놀라운 점은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 우리가 이제 그 OS 이제 모바일 OS 생태계 때 어플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결국 이제 애플 스토어처럼 사용자들이 만든 다양한 GPTs와 플러그인들을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야 이거 뭐 이미 뭐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전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제 아주 초창기에 스타트 라인에 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아이폰 나오고 모바일 초창기 때부터 지금 이제 10 몇 년 동안 이 관련된 그 혁신을 주도했고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은 적게는 10배, 수십 배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도 10배 가까이씩 상승을 했어요. 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 이 거대 어떤 변화의 물결에 편승하고 또 수혜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되는 그런 기업은 앞으로 적게는 10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상승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 전략에 담아내야 된다. 뭐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예,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그 전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온다라는 리포트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 작은 크기의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는 이제 거대 모델은 이제 챗GPT 쪽에서 해야 되지만 이게 디바이스 내에서 AI 계산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파라미터 100억 개 이하의 모델을 이용한 대화나 이미지 인식은 로컬 디바이스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기 자체에서 이제 계산하고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간차 딜레이 같은 것도 없겠죠. 우리가 이제 챗GPT 이용하면 좀 딜레이가 있잖아요. 예,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빠르고 이제 특화된 이런 온 디바이스 AI의 어떤 기기들 그리고 시대에 어떤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 AI는 챗GPT로만 하루 지금 9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오픈 AI에서는 반도체 구매 비용 축소를 목적으로 AI 반도체 자체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0월달, 작년 10월달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그 윈도우와 오피스에서 AI를 소환한다면 문제 제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참. 예.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트래픽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늘고 있는 뭐 투자비, AI 손익을 따져볼 시기에서 연간 하이퍼스케일의 카펙스 추이 및 기업들의 투자 변화에서 연중 저점 대비 계속 상향 조정하면서 엄청난 이제 뭐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집행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처음 탄생하고 나서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죠. 이제 시장이 좀 둔화되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기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이제 카메라 성능 높이고, 야, 되게 뭐 예쁘게 만들고, 뭐 다양한 뭐 기능들을 넣더라도 그런 기능들이 특별한 게 나타나기 좀 어려운 어떤 성숙기에 어떤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조금 더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의 수혜 방향성에서 PC와 모바일 기기의 교체 주기가 촉진된다. 아마 이제 이번에 삼성에서도 내놓은 AI 그 번역되는 부분들을 보면 AI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 갖고 싶죠. 예, 교체 주기를 좀 촉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반도체 크기와 개수를 증가시키는 파운드리 기판적인 부분들, 또 세트 판가, 부품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만들면서
보다 더 이제 이 어떤 이 부품단의 또 반도체단의 어떤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을 좀 촉진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24년도가 아마 좀 원년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AI 관련된 얘기 중심으로 좀 폈고, 어쨌든 뭐 지금 투자의 어떤 전략에 있어서 또 시장의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앞으로 또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포인트고, 강조드리지만 그 관련된 기업들은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수십 배 달하는 앞으로의 어떤 상승을 낼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전략에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1월 30일 이제 제가 특강 한다고 지난 마감 영상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커뮤니티 요 게시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 게시판 들어가시면 쭉 이제 내리시면 그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 보시고 여기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화요일날 저는 이제 2024년 올해 상반기 중소형주의 쇼커버 급등 장세가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 기회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월 달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 타이밍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는 아주 타이밍적인 어떤 중요도를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는 우리가 공매도 금지라는 아주 중차대한 어떤 호재가 있는 어떤 국면이고, 그런 것들을 메이저 어떤 집단들은 반드시 놓칠 리가 없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중소형주 중심의 급등 장세가 지금 AI 영역부터 스타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 움직였잖아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또 이스트 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급등 보시면 중소형주 장세 흐름이 이제 보여지시죠. 그만큼 지금 다른 어떤 성장 섹터 영역들, 또 바이오 섹터 영역들, 이런 영역들, 소프트웨어 영역들에서 나타나는 급등 시세들, 그러니까 이제 센즈립 같은 기업들이 이게 상한가를 쳐버리잖아요. 하루에 30%가 급등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지금 장세가 어떤 장세로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제가 6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XR 쪽 분야 쪽에서도 뉴프렉스 같은 기업이 상한가를 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신고가를 내면서 그만큼 중소형 장세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스코넥 같은 경우도 바닥 대비 지금 2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장세인지를 빨리 알아채는 게 필요하고, 뭐 라운시큐어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바닥 다지다가 지난 금요일날 13% 급등하죠. 이것도 이제 제가 미리 멤버십 밴딩에서도 스터디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시장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 맥락을 짚어내고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매우 중차대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린 시간, 1월 30일 화요일 날 저녁 8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그 다음 주를 위한 전략들 이야기 드려봤고, 뭔가 되게 마음이 가볍고 월요일이 왔으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참 주식을 하면서 참 느끼는 그런 좋은 어떤 에너지 느낌인데요. 항상 이제 기대, 희망, 이제 뭐 증시 미국장 폭락했으면 이제 막 우려감도 가지겠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철학과 또 전략에 의거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대응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그래도 항상 기대를 품고 희망을 품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 좋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내일 또 되면서 자세히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1월 마무리 잘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주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유튜브 멤버십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기적 투자를 위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인데요. 작년 2023년에 제가 시대 성장주 이론이라는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총 55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교육 강좌로 좀 론칭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멤버십 형태로 이제 매주 매달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022년도에 론칭했던 차트 심리 이론의 이제 수강 이력을 보니까 어, 저는 100%다 보실 줄 알았어요. 20시간짜리 40강의 강의를 다 보실 줄 알았는데 다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다들 바쁘실 수 있고. 근데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멤버십으로 좀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행가족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는 오전 6시 이제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한 종목씩 항상 공부했었고, 또 오전장 시황 체크, 또 이제 오전장 관심주 관련해서 영상을 한 12시 정도 전후해서 좀 올려드렸었고요. 또 이제 음, 중요한 이슈, 뉴스라든지 리포트 이런 것들을 또 장중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동행가족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멤버십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한 시대 성장수 이론과 함께 2주마다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집중 분석하는 이제 글로벌 리포트라는 거를 같이 더해서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이라고 새롭게 좀 론칭을 하고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 끝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게 됐고요. 저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와 또 단기적인 투자 이렇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산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스터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 대상의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 정말 우리가 마라톤처럼 하는 그런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정말 장기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으로 이번에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오랜 동행 그리고 유익한 장기 투자였던 전략들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신규 멤버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 월 6만 원이고요. 장기적인 투자에 스터디를 해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콘텐츠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차트 심리 이론 기초 강의 영상을 10강짜리를 6시간 구성된 거를 한 번에 이제 공개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증시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구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충분히 이제 초급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흐름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콘텐츠는 시대 성장주 이론. 작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총 55강으로 만들었고요. 격주로 토요일에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기틀을 다지고 뭔가 단단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도 찾고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을 여기서 좀 이제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시장을 경험하는 것들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초보자들부터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는 유망 미국 주식에 대한 분석인데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격주로 일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되고 보다 더 스터디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스터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장기 투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목을 찾고 타이밍도 잡고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의 분석을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강의는 총 6시간 13분으로 구성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기본적으로 차트 심리 이론에 들어있던 내용들과 또 2023년 업데이트된 내용들, 주도주 케이스 스터디, 또 강한 테마선 종목의 세 가지 요건과 케이스 스터디 통해서 기존에 이제 차트 심리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이 내용 정도 들으셔도 충분히 지금 증시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 성장주 이론인데요. 기초 강의 14강입니다. 아주 펀더멘털적인 내용과 시대 정신에 입각한 또 과거의 100배 주식의 케이스들, 핵심 주도주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산업들과 또 메가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고요. 또 중국 강의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학습들, 산업별 분류랑 비즈니스 모델, 구조적 성장주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이는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밑에 부분은 이제 은퇴자들에게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필요한 어떤 핵심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들, 새싹주, 글로벌 1등주, 글로벌 배당 포트폴리오, 또 핵심 주도옥종과 테마의 극초기 신고가 전략 이런 것들은 또 3개월 내외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강의 들어가서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 또 글로벌 유망 산업들에 대한 핵심 기업들을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과 국내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순서적으로 가진 않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심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단단한 투자 심법을 가지는 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단단한 심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55강으로 제가 담아냈으니까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동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서도 미국 및 글로벌 유망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동행가족 멤버십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죠. 이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가족 멤버십 분들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하고 싶으시면 기존 것도 같이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멤버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하게 해나갔고 보다 더 단단한 심리와 또 어떤 철학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가 가지고 어떤 시황의 변동에 좀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이 멤버십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어떤 기틀과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